안녕하세요. 전주기전대학 허브조경과 이은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원 설계하는 요소 그리고 정원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원 설계 또는 정원 디자인 혹은 조경 설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시고 또 헷갈리셨던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원과 조경, 설계에 있어서는 같은 어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범위가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적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있어서는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시와 결합을 해서 어떤 생태계적인 요소까지 고려를 한 기구물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한 계획적인 요소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정원만을 설계하는 것이 아닌 도시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축적인 요소로서도 우리 조경 설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대부분 설계를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경 계획이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어떠한 요소로서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설계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큰 아파트를 조경을 한다라고 한다 치면 설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경 계획과도 같이 먼저 앞서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형 그리고 토지의 각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시설물을 어느 곳에 적절히 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햇빛과 수분입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 공급이 당연히 원활한 지역이어야 되겠죠. 또는 물이 너무 고여서 과습하는 지역이어도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땅 다짐까지 같이 계획을 하는 단계에 먼저 앞서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승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떠한 것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심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경은 크게 조경 계획가와 조경 설계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큰 범위의 조경 계획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 설계가가 계획까지 같이 구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아름다움을 우리 삶에 녹아들게 할 것이고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요소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에 대한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모든 디자인의 요소 원리와 공통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요소는 선, 형태, 공간, 깊이, 그 다음 색, 그 다음에 질감, 그리고 우리 식물에 있어서는 향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자인의 원리를 지켜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균형 잡힌 동선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칙과 법칙에 맞춰서 시공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공사를 감리하는 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통용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화하고는 다르게 나의 작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어 있는 규칙 안에서 그런 규칙을 우리가 학습하고 이 규칙대로 제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은요, 동선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정확한 실시를 하기 위한 설계는 아니고요. 계획 단계에서 꾸며놓은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이기는 한데 마치 그림 같기도 하지요. 이때는 계획 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식물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선, 사람이 움직이고 이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구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의 실시설계 제도보다는 회화적인 요소가 들어가게끔 됩니다. 어떠한 구역을 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심지라는 고민에 제일 먼저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심어보고 싶고 저런 것도 심어보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전혀 이 식물의 식생에 맞지 않는 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손이 닿지 않는 공간에까지 식재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통일성이 없는, 또 리듬감이 없는 그런 정원이 탄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단계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중요한 것은 이 구역에서 동선을 먼저 지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선을 지정할 때에는 동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길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동선, 출입구에서부터 마지막 나가는 그 출구까지 흘러가는 동선 자체를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약속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주 동선을 먼저 만들어 주는데요. 이러한 화살표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특성 그리고 미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이러한 예시를 참고해서 나만의 화살표를 만들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다만 주동선을 표시할 때에는 확실한 실선으로 화살표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주 동선에서 파생되는 용도로 지금 이쪽에도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수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석이라든지 또는 이런 데크를 깔아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흙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쪽에서 길에서도 보시면은 작은 또 이런 여러 갈래로 뻗치는 그런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들은 주 동선, 들어와서 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들어와서 조금 더 색채 감각이라든지 조금 더 다른 초화류, 풀과 같은 낮은 식물들을 보는 데 있어서 자세하게 관찰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작은 동선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부동선 또는 보조동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계획 단계에 있어서는 주 동선에서 파생되게끔 보조동선을 그려주시는데, 보조동선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점선으로 끊어지는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들만 보더라도 어디가 출입구인지, 어디가 또 입구고 어디가 출구인지, 또 어느 쪽에 보조동선을 두어서 이쪽에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선을 먼저 파악하고 났다면 이 세부 동선 또는 보조 동선을 통해서 좀 더 이런 구역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구역별로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 식재를 하기에 앞서서 시설물을 어떤 것들을 어디에 배치하는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휴식하고자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내가 이쪽에서 에너지를 받기 위한 실제적인 정원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시설물이 정자 또는 파고라라고 하는 어떤 기둥이 있는 휴식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 또는 이런 파고라를 둘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넓은 공간이 아니다 싶을 때에는 우리는 항상 벤치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앉았다가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평벤치라든지 또는 등받이가 있는 벤치 또는 탁자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어디에 배치할 건지를 고려하셔서 그려주시는 게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항공샷이라고 하죠. 보통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방법,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도면인 평면도가 제일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우리는 도면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평면도로 구성이 되지 않고 짐작이 잘 안 가는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식물의 키, 높이가 될 텐데요.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폭은 한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식물이 높이 차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면을 그린 후에 눈에 서서 볼 수 있는 인면도가 두 번째 보조 도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벤치를 그리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벤치의 규격대로 표시를 해주시고 벤치의 정확한 치수를 밑에 숫자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도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요, 손으로만 그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각 치수와 그 다음에 축척을 반영한 스케일을 반영한 이러한 모양자들이 이렇게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를 위한 모형자인데요. 이 스케일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기본 틀을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신 후에 나머지 표현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도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이런 식물을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식물들은 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평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이런 큰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키가 위로 자라나는 교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나무, 식물을 표현할 때 교목, 그리고 아교목, 그리고 관목, 그리고 만경목, 그리고 지피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목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2m 이상 키를 계속 키워가는, 그리고 수명이 긴 그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합니다. 교목 중에서도 낙엽지는 은행 또는 단풍나무와 같은 것들은 낙엽 교목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푸르고 항상 자리를 지키는 티뇽스인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록 교목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교목 같은 경우에는 교목은 교목인데 아이 할 때 아자를 써서 좀 더 키가 작은, 좀 더 키가 더 많이 자라지 않는 나무들을 아교목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목인데요. 꽃이 예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나무들을 보통 칭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장미, 그 다음에 수국, 그 다음에 무궁화, 이런 경우도 관목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치를 할 적에는 기준이 되는 교목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 옆에 부피를 채워주고 허전한 자리를 아름답게 메꾸어 줄 수 있는 관목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목과 관목을 먼저 배치가 다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배치를 하느냐면요, 정자가 있다 또는 파고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 넝쿨 식물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넝쿨 식물을 배치를 하실 적에는 우리는 넝쿨 식물이라 표현하지 않고 만경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나무 또는 능소화 또는 아이비 같은 이런 만경목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는 방법이 제도, 요법에서 또 따로 이렇게 그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일이 다 글씨로 또 말로써 소통하지 않아도 이런 제도, 그림을 보고서 아, 이것은 낙엽 관목이구나, 이것은 만경목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 알아보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지피류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땅을 덮는 식물입니다. 잔디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풀 종류를 일컫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키 60cm, 최대 1m를 넘지 않는 뿌리가 있는 식물들을 보통 지피류라고 통칭을 하지만 대부분 초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풀초자를 써서 초화라고도 하는데요. 초화의 종류에는 1년초도 있고
1년만 살다가 죽는 1년초 또는 2년만 살다가 죽는 2년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년 피어나고 뿌리가 생장하는 숙근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의 생식을 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정원을 설계하는 것과 동시에 또 앞으로 잘 관리하고 잘 살아가게끔 서로 공생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도 요법뿐만 아니라 식물의 식생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밑에 받쳐주는 이런 먼저 기둥이 있고요. 이 기둥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용지를 먼저 받쳐두고 그 다음에 요 왼쪽에다가 직각으로 요런 막대자를 갖다가 세워서 이 도면이 선을 그릴 때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선을 그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한자가 어울리지 않고 나는 굉장히 넓은 정원을 이런 A3 용지 안에다가 그려주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이 스케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축척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삼각 스케일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자 스케일을 이용해서 보통 100m짜리의 도면을 이 A3 용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100m짜리를 100분의 1로 축척을 계산을 하셔서 100분의 1 사이즈로 이 도면 안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도면에다가는 항상 빠져야 하지 않을 것이 방향입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을 몇 대 1로 축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꼭 표시를 해주셔야지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스케일을 반영한 삼각자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도면을 갖다가 그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 스케일 자에는 13cm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자에 100분의 1이라고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쪽 요 세로 방향의 요 치수가 넓이가 13m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에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이러한 치수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그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면을 그리실 때에는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필을 쓰시기보다는 제도 샤프 또는 제도용 연필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시고 이 번짐을 방지해야 되는데요. 4B 연필 많이 사용해 보셨죠? B의 숫자가 커질수록 연필은 물러지고요. H의 숫자가 커질수록 연필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하는데 사용하는 연필은 이 H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사용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기할 때 사용하는 HB 연필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우리는 이런 제도 샤프를 사용해서 가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제도 도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 안에 보시면은 이런 시설물에 대한 표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알파벳 모양 이런 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각도계,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 또는 평행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등변 삼각형 자, 또 이런 컴퍼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도구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게 제도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런 채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실시 설계를 할 때에는 채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는 어떠한 정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낙엽이 지는 교목 또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색상에 대한 조화를 위해서 미리 이런 계획 단계에서 색칠을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색깔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계절 초록색
푸르른 이런 침엽수 교목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황색,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교목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지는, 또 낙엽이 진다면 어떤 색으로 변하는 화렵 교목이구나라는 것을 이 도면으로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색을 할 때에는요, 대부분 이런 번지지 않는 마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표현이 되고 또 빠르게 채색할 수 있는 이런 마카를 사용해서 우리는 도면을 표현하고 있고요. 번지지 않는 조금 딱딱한 재질인 이런 색연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렵 교목과 낙엽 교목, 또는 화렵 관목과 낙엽 관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에는요, 그냥 색깔로도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어쩔 때에는 굳이 색깔로 표현하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자,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이 원형의 끝을 뾰족뾰족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색칠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뾰족한 모서리를 가진 원형 형태는 사계절 푸르른 침엽수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렇게 낙엽이 지는 나무는 물론 색칠이 되어 있긴 하나 색칠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물결 표시처럼 부드럽게 표현을 바꿔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을 보더라도 동선 파악, 보조 동선 파악, 그 다음에 침엽수인지 낙엽수인지 또 어떠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우리 정원설계 또는 조경설계 도면을 그리고 또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